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노마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책은 1인 기업가 혹은 이제 부업 혹은 직장인 투자 뭐 이런 쪽의 카테고리의 책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집어들었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항상 창업이나 내지는 뭔가 나만을 위한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항상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 그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1인 기업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실제로 그런 관련된 책을 읽어봤지만 딱히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조금 더 그 뒷부분에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게 많은 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승준 님이고 7년차 노마드 비즈니스맨이자 1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기공이란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게 가장 큰 이분의 소득 원인 것 같아요. 일기공이 뭐냐면 줄여서 표현한 것이고 네이버 카페이고 1인 기업가들의 공부방, 그래서 줄임말로 일기공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근데 그 외에도 뭐 강연이나 기타 1인 기업가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자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고정관념에 이끌려 살아가기 바쁘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우수한 노동자가 되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높은 연봉을 받으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사고방식을 주입받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사실이죠.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함이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는 이제 높은 직급과 혹은 임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성공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형화된 공식이 요즘은 많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테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단계에서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이들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에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인생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며 살아온 것일까? 그쵸?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우리가 믿는 게 옳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좀 있고 살면 살수록 각박해지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나는 이를 자본가들이 만들어온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세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자본가들이 만들어둔 사회의 시스템들은 우수한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겠죠. 우수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내가 부리게 되면 나로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나의 시스템에 좋은 플레이어를 놓는 것이 그들의 제일 큰 목적이 되겠죠. 그들은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우수한 노동자가 되어야만 너희가 원하는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이상향으로 세뇌를 시키기 마련이죠.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이 책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마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노마드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에 있어서는 지금의 시기가 돈을 벌기가 진짜 좋은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벌리는 시스템,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그러니까 노마드 본인이 얘기하는 노마드 비즈니스 시스템이 제일 아주 우수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초보 노마드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좀 장악하고 스타트업인 경우에 이제 좀 더 저변을 빨리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파트 5가 좀 재밌는데 이게 완전한 실전 사례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실제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서 한번 예시를 보여준 이 파트가 되게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인지 노마드 비즈니스를 단순히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짜 디지털 노마드로 직장 없이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면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마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마드 비즈니스는 뭐냐라고 이 책을 읽어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자가 주장하는 건 여러 가지 그 영어를 곁들인 이런 문장, 워딩으로 인해서 좀 복잡함을 느끼게 만드는 측면이 이 책에는 분명히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인터넷 지금 신사임당님 유튜버로 유명하신 신사임당님께서 말하는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 그러니까 위탁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네이버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판매하는 그걸 통해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물건이 저절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위탁 판매를 통해서 배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저자가 말하는 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제 플랫폼의 얘기를 들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를 특히 강조해서 카페 같이 뭔가 온라인으로 자기만의 그 구독자 혹은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가 될 수도 있겠고 회원이 될 수도 있겠고 가입자가 될 수도 있겠고 자기만의 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이버 카페를 두 번째로 얘기를 들고 있고 네이버 카페를 하란 얘기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1인 SNS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라, 세계를 삼위일체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기.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 같이 뭔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들기. 세 번째는 1인 SNS로 역시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해봐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온라인 네이버 스토어, 두 번째 네이버 카페, 세 번째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저자가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 위한 얘기를 하면서 배송 대행 공급 업체, 이른바 그 위탁 배송이죠. 3PL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3자물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송을 하는 건 되게 복잡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주문을 수집해서 주문을 갖고 이제 배송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임가공해서 포장 작업을 해서 박싱을 한 다음에 송장을 붙여서 출고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 출고를 하고 나서도 AS로 이제 반송되는 것들까지도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대행해주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이쪽도 보시면 그러면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상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본인의 그런 그 노하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Outside Traffic Generator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OTG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뭔가 근사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 있어 보이게 일부러 저자가 쓴 듯한 느낌을 솔직히 받긴 해요. 여기 보시면 바깥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트래픽이 있는 그런 플랫폼에 내가 협업을 해서 내가 버는 수익의 일부를 걔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를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내가 5만 원의 물건을 공급받아서 만약에 2배의 가격인 과연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론 있긴 있겠죠. 10만 원에 팔 경우 수익이 5만 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5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에 팔면 5만 원이 남는데 그 중에 2만 5천 원 절반은 카카오 스토리 10만 원의 회원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먹게 너 가져 이러고 주고 나머지 2만 5천 원 내가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그런 이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협업을 해서 물건을 판다. 이것을 OTG 시스템이라 부른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자가 얘기했던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좀 복잡하죠.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물론 다른 식의 느낌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세일즈 커넥팅형 노마드 비즈니스라고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운영하는 거를 자체를 마이크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거창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별거 아니고 네이버 카페나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렇게 뭔가를 한다. 온라인으로 나만의 플랫폼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이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사람을 끌어모아서 뭔가 하나의 공간에 있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돈이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는 그들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고 뭔가를 사게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든 그것은 힘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온라인 세상에서도 꼭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에서 뭔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굉장한 큰 힘이 돼서 돈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먼저 내 플랫폼에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의 플랫폼에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사용자가 많을수록 돈도 많이 벌릴 수 있겠죠. 광고를 해도 많이 볼 테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상식적으로. 그 단계에서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마이크로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와 같은 거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네이버 카페의 기본 기능인 초대장 발송을 통해서 뭐 모으는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상투적이고 명확하게는 내가 카페를 운영하면 다른 카페들과의 차별화를 통한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맘카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맘카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맘카페들이 보지 않는 틈새 시장 같은 거를 일부 타깃을 명확하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좀 차별화를 이룬 상태에서 정보를 많이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정보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이제 회원들한테 유용함을 주기 시작할 때 회원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회원이 계속 몰려들면서 그들이 또 자체적으로 글을 올려서 정보를 생산하고 하다 보면 또 정보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커진 상황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죠. 업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체한테 광고를 요청하고 제휴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외부 강사 섭외해서 뭐 그걸 팔아먹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카페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네, 여기다 한번 보실게요. 무주공산, 유튜브를 공략하라. 무주공산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쵸?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쉽진 않습니다. 역시나 한번 보실게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가 매월 18억 명에 달하고 유튜브 이용자 10명 중 4명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 유튜브 많이 보고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앞에 내용을 깔고 있죠. 앞에 설명한 마이크로 플랫폼 노마드 비즈니스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네이버 카페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마이크로 플랫폼 노마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름이 막 단어가 4가지가 섞였어요. 마이크로 플랫폼 노마드 비즈니스. 근데 어쨌든 네이버 카페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유튜브의 폭발력도 네이버 카페 못지않다 하고서 그 단계에서 쭉 보시겠습니다. 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유튜브를 이용해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적을까?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이 왜 적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죠. 유튜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연예인 분들도 많이 유튜브로 넘어온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뭐 그 대도서관님 같이 유튜버이면서 연예인의 세계로 진출하신 분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이미 연예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뭐 이영자님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서경석님 되게 좋아하는데 서경석 TV라는 것도 이제 생겨난 걸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직접 이제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책이 아니고 최신간이지만 요건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얼굴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을 공개해서 하는 게 좀 신뢰도를 좀 담보하겠죠. 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쵸? 저도 이렇게 목소리를 떠들긴 하지만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업로드를 안 하지는 않고 하고 있죠. 어쨌든간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미디어상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이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유튜브로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리송한 면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얼굴만 나온다고 1인 미디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건 꼭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얼굴은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물론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윽튜브라고 아십니까? 아시겠죠? 가면을 쓰고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정치 시사적인 이슈를 이제 신랄하게 까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셨던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가면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인한 그런 식의 플랫폼을 그런 식의 컨셉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뭐 그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성공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힘든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가 대세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는 공감이 가고 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가릴 건 가리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많은 열성 회원들이 커뮤니티형 카페에 활동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카페를 믿게 되고 이 카페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에 참여한다. 이는 결국 운영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렇듯 커뮤니티형 카페를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들은 별다른 노동력을 투자 없이도 별다른 노동력이 그간에 계속 있었겠죠, 사실. 근데 수익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는 노동력이 많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바겠죠.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고 구축했다는 이유로 어지간한 건물주가 월세를 받는 만큼 큰 수익을 자본 투자 없이 벌어들이고 있다.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간에 이제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월세를 버는 행위가 온라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올리고 빌딩을 올리고 뭔가 큰 그런 그 자본 투자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뭔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온라인 세계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나만의 노력과 여러 가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민감한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 예를 들면 그 어떠한 주제에 있어서 그걸 내가 빠르게 선점해서 카페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정보를 날리면서 그 카페를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앞으로의 세계에서 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카페가 돌아가고 커뮤니티가 돌아가니까 관리만 해줘도 되고 이 회원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물론 그 운영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협업 회사나 여러 가지 제휴업체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또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있고 하니까요. 5번째 장에서 10만 회원을 보유한 초대형 플랫폼, 그러니까 10만 회원을 보유할 만한 카페나 아무튼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실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로 해서 나와 있는데 한 5,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전운맘. 전국에 운동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건 기획 의도가 어떻고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고 타겟층은 이런 층이 되겠고 경쟁 플랫폼은 예를 들어 어디 카페들이 있는데 얘는 회원수가 얼마나 있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아맘 우리 아이의 성공과 꿈을 찾기 위한 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우아맘이라고 또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한 맘카페. 그래서 이 카페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어면 좋을 것 같고 목표 타겟층은 어떤 엄마들, 어떤 전업주부층,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경쟁 플랫폼, 맘카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몇만 회원을 보유한 뭐 민수맘, 지우맘, 뭐 미즈넷, 틈마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만들어 보고 싶어져요, 카페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을 보고서 이미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저자가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면 진짜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맛부모라는 카페를 진짜 만들어 놨고 누군가가 전운맘이라는 카페를 누군가 만들어 놨고 우아맘이라는 카페를 누군가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카페를 만들었지만 커진 카페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성공한 저자가 좋은 제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직접 뭐 이대로 해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가 그걸 참고해서 뭔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아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만들고 끝이에요. 만들고 끝이라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거의 안 보이고 글이 하나나 두 개 있거나 글이 몇 개 없고 만들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한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물론 중요하나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해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걸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의도가 좋고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동해서 아씨 나도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부자가 돼봐야지 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만들었으나 결국 일상에 파묻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더 이상 실행되지가 못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으면서 되게 돈 벌기는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뭔가 성공을 해서 그 회사만 다니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좀 현재 시점에 와서는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내가 직접 힘을 쓰지 않고 위탁 배송을 통해 그 물건을 파는 네이버 스토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가 또 하나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두 번째는 네이버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뭐 카카오 스토리나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걸 키워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행위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1인용 SNS인 유튜브를 통해 유튜버가 돼서 광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버가 커진 걸 통해서 뭔가를 제휴를 맺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가 지금은 좀 해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거 이 책을 통해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최근의 트렌드나 어떤 것들을 좀 해봐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긴 해요. 그래서 좀 걸러서 읽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많이 참고할 만한 서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